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확히 보면 우리나라가 왜 박스피가 됐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못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박스피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간에 기존의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약간씩 뒤로 밀려나고 또 새로운 산업군들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제약바이오가 예전처럼 뭐 끝물에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매겨 살려야 되는 그 산업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거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 차세대 성장 동력을 달고 가는 애들이 빨리 커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우리가 뭐 조선에서 무너지고 뭐 조금 못 벌고 이제 예전보다 많이 못 버는 것들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것이. 근데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화된 건 맞아.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빵 올랐다가 또 한참 쭉 빠져가지고 저 원래 올랐던 저점까지 막 내려가고 이런 시대가 몇 번에 걸쳐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주가가 레벨업한 부분들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수익률적으로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지금 80만 원인데 뭐 물론 이제 뭐 120만 원이 끝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올랐었던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80만 원의 주식을 사서 120만 원이 간다라는 확률과 수익률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먹기 힘들다는 거지. 네, 50%의 수익을 이걸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로 사서 먹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얼마의 시간 동안 내가 이만큼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는 얼만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분명 그게 뭐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슈도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의 싸움인 거거든. 이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올랐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들어가서 또 기다려야 되는 얼마 뭐 수익률도 사실 뭐 되게 높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또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게 막 또 이상한 것들이 막 올라와 버리면 또 시간적인 경우를 또 박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죠. 이제 PER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장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PGR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스 레이트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더 크느냐. 그래서 결국엔 지금 막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그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그 개념에 맞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엔 미국에서 지금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막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예전에 그렇죠. 뭐 트위터 이런 것도 계속 적자였는데도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정착이 돼가는 과정. 그러니까 PER과 PGR이 적당히 섞여 있는 시장이 돼야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침체됐어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심기현 대표 얘기를 안 하니까 침체되는 거야. 저요? 또 이제 밝게 또 한번. 이번 종목은 저도 한 두 종목만 깔게요. 저번에 그래. 한 종목 너무 깔아서 그러니까 너무 깔아줬더라고. 네, 또 너무 했는데. 그게 내가 볼 땐 지역 난방이랑 중앙 난방 때문에 지금 빠진 것 같아. 경동 나비엔? 좋은 애다지. 아니, 1인 가구 수혜주에 그 뭐야 온수매트.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한류 뭐 이렇게 삼박자를 고루 갖춘 부동산 분양 시장이 최대수요. 네, 맞네. 부동산 네. 모멘텀은 다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함께. 그러네. 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자, 쏠릴 때 또 약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는 솔직히 뭐 두 분처럼 한 종목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큰 그림 얘기하니까 자꾸 2050이 생각나. 우리는 큰 그림 안 그린 사람인데. 작은 그림. 저희는 그림을- 엽서요. 한 폭짜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고. 아니,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거기서 종목을 찾는 건데 다시 요즘에 광고 모바일 광고라든가 뉴미디어 광고 시장이 다시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IPTV 같은 거 보세요? 네이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동영상 같은 거 자주 보세요? 우리가 동영상이잖아 유튜브. 그렇죠. 동영상 볼 때 여기 뭐 나와요? 저희 나오기 전에? 야간 개장. 광고 안 나오나요? 광고는 안 나왔던데. 물론 이제 광고가 나오지 보통 네네.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3초 뭐 돌아가다가 그쵸. 뭐
안 보겠습니까? 스키타기. 요즘에 뭐. 게임도 그래.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그다음에 요즘에 야구 중계부터. 그다음에 드라마가 이제 한 2분 3분씩 잘라서 나오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만. 그걸 보려면 사실 다 광고를 봐야 되는데 10초 이상 봐야지. 10초 오직 이상 봐야지. 캐스트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광고를 안 보여줘. 바로 나와. 빨리 광고가 붙어야 돼. 그렇죠. 광고 붙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는 한 게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광고 되게 귀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이 광고가 되게 고마워. 되게 궁금하다. 무슨 종목이야? 아, 그래서 그거야 다 아는 종목인데 네.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면 예전에는 이걸 보내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500원 주고 돈을 주고 볼래 그냥 광고 15초 볼래 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광고 15초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고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제 창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IPTV 같은 경우에도 혹시 IPTV로 다시 보기 보세요? 드라마? 가끔 봐요. 광고 나오나요? 네, 나오지. 결제해도 나오나요? 결제 안 해도 결제 안 해도 나오지. 결제해도 나오던데? 맞아요. 결제해도 나와. 결제해도 나와요. 앞에 이거 로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딩 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보내주죠. 네, 광고를 맞아요. 그래서 로딩은 금방 되는데 이미 기술은. 그렇죠. 그래서 쌍놈 새끼들 그거. 그러니까 아니 KT에서 광고 보게 선전할 때 하려고. 보면 배터리가 다 꺼질 때 0.1초 만에 파일이 날아가는 시대인데 그렇지. 이게 이미 셋탑박스에서는 틀어줄 수 있는데 광고로 기다리고 있는 건가? 광고로 잡아주는 거지. 광고를 보는 로딩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추세예요. 즉 그만큼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제작과 관련된 뭐 나스미디어 다 아는 나 그래서 그거 정보인데 로딩할 때 딴짓하던데. 네? 광고 안 보고 딴짓도 딴짓하던데. 어차피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음성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딴짓 한번 해봤어.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니까 물론 종목이네. 대체 상승 종목인데 한 3개월, 뭐 2개월 동안 이제 약간 좀 많이 떨어졌고 조금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2016년 신선해. 안 신선하실 거예요. 나스미디어 아니, 요새 나스미디어 그런 요새 좋은 얘기 안 예전에 해서. 많이 보다가 네. 예전에 그렇죠. 많이 했지. 근데 많이 올랐는데 나한테 잊혀진 종목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때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뭘 열어도 다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좀 제일 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형 제작사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약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이 어쨌든 K2 그룹이니까 뭐 그런 다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1번이고 2번. 두 번째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삼성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써보셨어요? 삼성페이? 핸드폰 옛날 거라. 써보셨어요? 나는 LG 폰이라. 노트 3라 이게 쓸 수가 없어. 삼성페이를 써보니까 지문 인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딱히 크루셜텍.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크루셜텍. 근데 이제 다 아는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나 지금 중국이랑 뭐 이쪽으로 뭐 나간다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지문식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문식 기능 쓰세요? 아니 잘 안 써. 왜 안 쓰세요? 귀찮잖아. 저는 보안이 되게 중요해서 핸드폰을 항상 잠가놔요. 왜? 비행기를 두 대를 양쪽을 타지? 아시아나도 타고 대한항공도 타고. 그걸 떠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근데 지문 인식은 보안성이 진짜 나빠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럼 손만 갖다 대면 되잖아요. 지문 인식, 내 지문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 자르면 되니까. 아니 뭐 손가락 잘라도 되는데 잠들었어. 뭐 잠든 상황에 잠든 좀 이상하고. 그냥 잠든 사이에 누가 핸드폰을 보려고 당신의 지문을 이렇게 눌러봐? 그럴 수도 있지. 뭐 가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랑 자는데? 아니야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채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보안이 떨어지네 지문 인식이. 그러니까 떨어서 전 안 했어요. 그래 그 의미 때문에. 그렇죠. 안 했는데 내가 알기로 지문이 되게 보안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손 좀 줘봐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무슨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 했을 때 서론이 음모론인데? 음모론인데? 아무튼 뭐 크루셀 때 이제 크루셀 삼성페이에 때. 그런 활용이 되면 어쨌든 지문식이 들어갈 거고 삼성페이가 성공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애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중국산 제품까지 다 하게 되면 어쨌든 크루셀텍의 수준은 늘어나죠. 일단 뭐 하웨이랑 뭐 이런 쪽이랑 지금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가 또 뉴스가 지금 나왔고. 뭐 없어서 못 판다고 뭐 뉴스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주가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 그 삼성페이가 내년부터는 아마 중저가 폰에도 다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핸드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막 가는 건데 뭐 크루셜텍도 있지만 사실은 뭐 한솔테크닉스니 뭐 아모텍니 이런 애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부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잡아 당길 텐데 뭐 이런 의미로 홍채 뭐 요즘에는 뭐 등록할 때 뭐 누나를 등록하든 뭐 손가락을 하든 정맥을 하든 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나만 등록해놔도
찍고 뭐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 홍채든 홍채든 이런 거 이제 신체 바이오를 할 때 맥박수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난 개발자는 아니니까 아니 나한테. 그냥 제 생각인데 이제 만약에 지금 롯데 제2롯데월드 들어갈 때 아저씨들 이렇게 이걸로 하잖아요. 정맥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범죄를 했을 때 어쨌든 눈 이렇게 띄워갖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그렇죠. 아니,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렌즈 같은 걸 끼지. 그리고 이게 손가락에다가 뭐 이렇게 뭘 붙이지. 그러니까 이제 경범죄 이상의 그런 뭐 중범죄 정도. 아니 뭐 그 내 핸드폰 보려고 누나까지 떼가지고. 아니 돈을 사실 나는 결제를 하는 근데 거니까. 크루셔텍이 사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엄청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많이 하는 주식이라 사면 물리고 팔면 올라가고. 응, 그참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야. 근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실적도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참 어려운 주식 같아 나는. 그럼 나스미더로 할게요. 아, 두 개를 다 하셔야죠. 아니, 아니 둘 다 해. 그냥. 지수 있게 나스미드와 크루셔텍. 아, 그 뭐였죠? 가장 중요한 이건희 차장님이 얘기했던 종목이 잊혀질 뻔했어. 한솔 테크닉스? 아니죠. 아니, 인트로 아까? 바이오. 아, 또 세 개로 늘린다 또 이러면서. 아니 여기 관련돼서 이러면서 또 IT 하나 딱 들어간다. 어디에서 얘기할 때 그거랑 같이 엮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아모텍의 한솔 테크닉스 이렇게 같이 풀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에 페프론. 기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겁니다. 3개월? 뭐 3개월이 아니라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슈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뭔가 이제 기대감이 뭐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확 나오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거고 뭐 한미약품처럼 확 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끌고 가지 않겠나. 연말까지. 오늘 좀 진지한데. 너무 다음- 진지해. 네, 다음 주는 좀 지수 오르고 좀 웃는 얼굴로. 1947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사실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뭐 그래. 저점은 안 맞추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 벌써 끝나는 거야? 아쉬우신가요? 그 잘 얘기 아직도 많은데. 혼자 단독 시간 한번 아니, 아니, 들어볼게요. 아니. 아, 끝나고 오늘 저기 뭐야 밥 사기로 했으니까 밥 먹으면서 아. 얘기하면 되지. 저는 몰랐죠? 너는 저 1950 맞췄는데. 아 2000원 넘으시네. 아니 아까 카톡에 쏘라 그래갖고 내가 오자마자 아. 찬물에 샤워하러 가야지. 한미약품 때문에 밥 한번 사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축하드리고 또 대표님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